자, 오늘 하셔야 되는 개념 중에 지금 35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35쪽에다가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샌드위치라고 써놓으세요. 영어 발음은 샌드위치? 샌드위치라고 써놓으세요. 샌드위치. 근데 이거는 어떨 때 푸는 거냐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이따 개념 설명을 할 건데요. 샌드위치 이건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극한값을 구할 수 없는데 구하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식도 안 가르쳐줘요. 식도 안 가르쳐주고 극한값을 구하래요. 요럴 때 쓰는 게 샌드위치예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써서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 극한값을 못 구할 때 쓰시는 거예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식도 안 가르쳐줬고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극한값을 구하래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자, 맞불개는 이렇게 9번 문제 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요. 2x제곱 플러스 1부터 f의 x가 있고요. 요놈이 2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키는 이거예요. fx라는 식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fx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자, 요럴 때 쓰는 건데요.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위에 있는 빵하고 밑에 있는 빵하고 사이에 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샌드위치 종이에요. 누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뭔가 하나 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낀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놀고 있겠죠. 지금 어딘지 몰라요. 놀고 있어요. 근데 얘가 2에 가까워져요. 근데 얘도 2에 가까워져요. 그럼 가운데 낀겨 있는 애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2에 가야 돼요. 요게 샌드위치예요. 그러면 지금 fx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이제 물어본 건 이거죠. 그러면 얘는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 분자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여기다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버려요. 자,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놈의 극한값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놈은 알려주지도 않았으니 못 구해요. 그래서 빵 뒤에 있는 샌드위치 두 개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것의 극한을 그럼 이것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원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뭐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도 리미트 시켜버리면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것은 극한값이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게 샌드위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서 근데 되게 의문스러운 상황이 하나 나와요. 수학적으로. 어떤 게 의문스러운 상황이 나오냐면 여기가 등호가 없죠. 여기도 등호가 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얘는 2에 가까워지고 2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의 극한값은 당연히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끄떡끄떡 했잖아요. 웃기는 식이 나왔죠 지금. 그럼 2보다 큰데 2보다 작은 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것의 극한값을 2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돼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2를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극한값이죠. 리미트 값은 지금 한없이 이 내부에 있을 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가까워지는 중이고 얘도 가까워지는 중인데 어떤 식이 벌어진 거냐면요. 그래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가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사이에 낀가 있는 어떤 놈이 있어요. 어쨌든 낀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얘는 2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얘는 2보다 조금이라도 작잖아요. 근데 극한값은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둘 다 2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이것의 극한값도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는이 없다 하더라도요. 극한값은 2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fx라고 해볼게요. 이걸 gx라고 해볼게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fx하고 gx로 따지면 fx가 gx보다 무조건 크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럼 fx가 gx보다 무조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fx의 극한값하고요, 리미트 gx의 극한값을 따지면 fx의 극한값이 gx의 극한값보다 크다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100% 맞아요. 이 그림상에서. 그죠? 그림이 이렇다면 fx는 분명히 gx보다 커요. 근데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인데 그럼 당연히 fx의 극한값은 얘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수학은요. 답이 5개인데요. 답이 2개인데 하나만 얘기하면 틀렸다 그러는 거 맞죠? 답이 5개인데 4개만 얘기하면 틀렸다 그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기가 왜 틀렸냐면요. 답을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fx가 gx보다 크다면 fx는 이렇게 생기고 gx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럼 fx의 극한값이 gx의 극한값보다 당연히 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얘가 크니까 얘가 위에 있으니까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답을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틀려. 어떨 때가 있냐면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의 극한값 뭐라고요? 2는 확정된 값이라 그랬죠. 이것의 극한값도 뭐라 그랬어요? 2. 그건 확정된 값이라 그랬죠. 확정된 값과 확정된 값은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는도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한 값하고요. 극한의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극한상에서는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극한 값에서는 둘 다가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같을 수가 있으니까. 자, 낑기는 거. 근데 그러면 쉬운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패턴 하나 갈게요. 확인 유제 43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후다닥 풀어봅시다. 후다닥. 답은요? 지금 물어본 건 x분의 fx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x분의 fx로 바꿔버리세요. 맞지? 근데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왼쪽 거는 1이죠? 오른쪽 거는? 그래도 1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낀 갔으니까 극한값은 1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2번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fx가 x제곱 빼기 1에 fx 해놓고 여기가 2x제곱 빼기 2x 해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1분의 fx다. 자, 뭘 조심하라고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를 풀다 보면은요. 자, 아까처럼 무한대 풀다 보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제일 앞에 거만 보고 이래버려요. 이거는 숫자로 가는 거죠. 숫자로 가는 거는 최고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간다고 칠게요. 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었고요. 여기가 x의 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이 있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얘는 제곱이고 얘는 5제곱이잖아요. 근데 0으로 가면 얘는 뭐겠어요? 3이고 얘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차만 쳐다보는 건 무한대. 그러니까 뭘 안 보냐면요. 무한대로 가는 거냐 숫자로 가는 걸 안 보냐 이래가지고 이제 삽질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 숫자로 가는 거 조심하시다. 얘기는 똑같아요. 이거니까 이거를 못 구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분자분모에다 다 뭐 하세요? x-1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x의 극한값 하니까요. 요 놈은 x 플러스 1이 남았고 1 집어넣으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2로 묶고 x로 묶고 x 빼기 1이 되니까 요 놈은 약분의 1로 x가 1로 가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2다가 됐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거 닦고 x제곱이네 1 이러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무한대하고 숫자하고 구분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요게 샌드위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변형 문제 44번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자, 해보세요. 자,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실 때 아마 여기서 x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x제곱으로 있지? x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나와요. 왜? 무한대로 가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거야. 여기가 x제곱이 x제곱으로 나눠야지 큰일 날 얘기입니다. 문제가 x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x제곱으로 나눠서 x제곱분의 fx를 풀어야 되겠다가 일단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잘 보라고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풀 수 있는 게요. 여기가 x로 묶이고 x로 묶이고 x가 0 들어가면 이것의 값은 x분의 fx 값이 나와요. 0으로 갈 때. 즉 이것을 x제곱으로 나눈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에 연습에는 무조건 최고차로 나눠야지 이렇게 버릇 들어가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숫자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x분의 fx, x분의 fx, x분의 fx를 해버리면 자 이것에 자 여기는 x로 묶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x로 묶고 x 플러스 2가 될 건데 약분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그죠? x가 0 들어가니까 그냥 2고 x에 0 들어가니까 얘는 2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2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리미트 x분의 fx의 극한값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x가 0으로 갈 때. 보이세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되게 극한의 문제를 풀 때 고난이도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렴하는 놈 생기잖아요. 그냥 빼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x분의 fx의 제곱 쫄지 마요. fx가 2번 있는 거잖아요. 자, 극한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 쫙쫙쫙쫙 뽑아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화시킬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잘라버리면 fx 분의 2x 플러스 fx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은 뭐라 그랬잖아요. 2라고 했죠? 이걸 잘라버려란 말이에요.
요런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니네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면서요. 얘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놔요. 근데 얘를 쉽게 푸는 방법, 요건 수렴안에 빼버리고, 수렴안에 빼버리고, 수렴안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남은 것만 보시면 되게 간단하고. 자, 요 놈을 뺐어요. 요 놈 뭐라 그랬어요? 2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주어진 게 얘죠. 야, 요건 참 어쩔 수 없는 센스입니다. x로 분자분모를 나눠버리면 돼요. 무한대 나누듯이. 자, x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x분의 fx니까 이것도 극한값 2겠죠? 분해. 여기는 x분의 fx니까 이것도 2가 되겠죠. 자, 근데 자, 이 문제 정도 되면은 아마 보통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일 어려웠던 건 여기에요. 이것을 x로 나눠서 x분의 fx의 극한값이 나오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근데 물어본 게 x가 0으로 간다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따져가지고 이걸 따졌어야 되거든요. x제곱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이제 이거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쉬우니까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극한의 문제를 풀다가요.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 그냥 바깥으로 쭉쭉쭉쭉 뽑아버리라는 거. 여기까지 동의되죠. 자, 그러면 됐어요. 자, 36쪽, 37쪽에 있는 문제는요. 극한의 활용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극한의 계산이 아니에요. 자, 수식을 주고 그걸 갖다 식을 세워가지고 극한을 계산해라. 도형을 주고 도형을 갖고 식을 세워가지고 그 극한값을 계산해라. 문제는 뭐지?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상관없는데 요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돼요. 여기가 골 때리겠죠. 그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요거는 잠시 비웠다 갈게요. 이건 그냥 이거 따로니까요. 지금 뭐 전체적인 개념 때문에 미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숙제에서도 빼놓을게요. 그럼 나중에 극한이 다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 세우기 도형 따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빼놓고 갈게요. 자, 그럼 넘어갔어요. 자, 이제 38쪽에 제가 얼핏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극한의 정오예요. 맞든 거, 틀린 거, 옳은 거 찾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극한의 정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나 딱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옳은 거 찾기 문제를 풀어나갈 때예요. 여러분 거기에 잔뜩 써 있는데요. 그 4번서부터요. 4번부터 9번까지요. 4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4번부터 9번까지의 패턴은요. 몽땅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몽땅 다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상하게 지랄맞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부터 9번까지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리미트 fx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거를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리미트 gx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수렴하고 수렴할 때예요. 둘 다 수렴한다면이에요. 리미트 fx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gx를 이렇게 되면 수렴하는 놈은 제가 아까 막 빼버려도 된다 그랬죠. 막 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 이놈 그냥 알파랑 베타를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단, 요때만 조심하면 되죠. 요 얘기가 나눴다는 얘기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베타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0이 아닐 때만 나누기가 성립돼요. 분모가 0이 아닐 때. 요때만 안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일 때는 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기를.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gx분의 f의 x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갖다 리미트 gx라고 하고 이걸 리미트 fx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분모가 뭐 됐을 때는 0 됐을 때는 이렇게 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에 가까워지고요. 이놈은 그럼 당연히 1이 되겠죠. 근데 이거 볼게요. 리미트 안에 있는 건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의 극한값은 1이 확정된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수렴하니까 얘는 바깥으로 뽑아도 되겠네. 좋아요. 리미트 gx가 근데 만약에 0에 수렴하면 이 값은 확정된 0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얘는 숫자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는 뭐가 되면 확정값이기 때문에 정의 안됨이 돼버려요. 이 값은 정의 안됨이 돼버려요. 그래서 분모가 0일 때는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분모에다 0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놈이 4번부터요 9번까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한번 풀어줬지.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했었죠. 좀 이따 한번. 자, 그러면 이게 극한의 옳은 것 찾기에서요. 지금 써놓은 요게 지금 써놓은 요 놈이 이게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요 놈이 문제의 한 대충 90% 정도는 얘로 풀어요. 요걸 잘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추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얘가 어떤 추세를 갖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몇 번에 있는 거냐면요. 11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gx가 fx보다 커요. 그럼 리미트 fx하고요. 리미트 gx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랬지? 왜 그랬다 그랬더라? 이게 두 개가 뭐 되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fx가 gx보다 커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극한을 때리면 당연히 노란색이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고 얘도 여기에 가까워지고 같은 값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노란색이 커요. 그렇지만 극한값은 같은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는도 붙었어야 참이라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는이 안 붙으면 틀려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그런데요. 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어 있는지 이 추세를 알아야 되는 게 12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fx가 있고요. gx가 있고요. 가운데 hx가 낀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얘가 gx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fx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hx는 무조건 가운데 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gx 빼기 f의 x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gx 빼기 f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의 두 개가 어떤 다게 된다는 얘기죠? 들러붙는다는 얘기가 되죠. 맞죠? 근데 얘가 들러붙는데 그러면 가운데는 무조건 여기 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얘는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수렴할까요? 가운데 거는? 아까 문제랑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얘랑 얘랑 사이에 뭔가 하나 낀가 있어요. 얘랑 얘랑 사이에 뭔가 하나 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크고 얘가 작은데 가운데 낀겨 있는 경우라면 얘가 이렇게는 얘가 가까워지고 얘가 가까워지면 둘 다 0이 되는 건 맞아요. 붙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가 얘보다 크다가 틀린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답을 덜 얘기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두 개가 2에 가까워지고 2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떨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무한대로 갈 수 있죠. 이 두 놈이 붙어서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럼 얘가 가운데 낀 것은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둘이 만세 그럼 얘도 따라서 만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만세를 부를 수도 있고요. 얘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얘가 어디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이 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값에 가까워져서 낀 가서 얘도 가진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두 놈이 다 달나라로 가버리면 따라서 달나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x가 수렴한다는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그럼 딱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세 문제가 남았는데요. 일단 그럼 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98% 나오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발레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좀 발레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1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진입한다는 1번 볼게요. 자, fx가 무한대로 가고요. gx가 무한대로 가면 gx분의 fx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잖아요.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x의 5제곱이면 뭐 당연히 틀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호가 아주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니까 당연히 빼놓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fx가 숫자에 수렴했는데 gx에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분모가 무한대고 위가 숫자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할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는 3번이요. 자, 여기 세 번째에서요. 발레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거기다 이렇게, 자, 리미트 fx 플러스 gx 값이 더한 값이 존재한대요. 두 개를 더했는데요. 그 값이 있대요. 그러면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두 개를 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졌는데 fx 값도 있고 gx 값도 있대요. 그러면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느냐의 문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무한대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무한대로 갔을 때 두 개를 더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반복된다고 칠게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극한값이 있을까요? fx가? 없죠. 근데 gx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더하면 다 뭐 나오죠? 더하면 0이죠. 더하면 0인데 이것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것의 극한값도 존재하지가 않죠. 아마 무한대로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더하기 값. 숫자로 할 때도 무한대로 할 때는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할게요. 써놓으세요.
요거 써놓으세요. fx 더하기 gx라고 써놓고 요렇게 써놓으세요. 자, 리미트 fx 곱하기 gx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 이렇게 해놓을게요. 0이라고 놓으면 어쨌든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요. 자, 얘가 존재하면 fx랑 gx가 각각 수렴하느냐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것도 대표 발레 하나 기억해 두세요. 1, 0, 1, 0, 1, 0이 f예요. 근데 g가 0, 1, 0, 1, 0, 1로 왔다 갔다 한다고 칩시다. 자, 두 개 곱해보세요. 곱하면 다 0이죠. 그렇죠? 곱하면 다 0이잖아요. 곱하면 0인데 그러면 fx의 극한값이 0인가요? 아니죠. gx의 극한값이 0인가요? 아니죠.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0일 때 리미트 fx가 0이거나 또는 리미트 gx가 0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곱해서 0 나와서 둘 중에 하나는 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곱해서 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리미트 fx 빼기 gx가 0이래요. 그럼 fx랑 gx랑 극한값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fx랑 리미트 gx의 극한값은 같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해요. 1, 2, 3, 4 1, 2, 3, 4 해볼까요? 여기서 빼면 뭐 나와요?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빼면 0이지만 이것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하죠. 이것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것도 헷갈리면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빼면 다 뭐 나와요? 0 나오죠.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이러는 게 발레는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뺐을 때 0이 나왔다라고 해서 얘랑 얘랑의 극한값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개를 빼서 0이라는 얘기 두 놈이 붙은 거라 그랬잖아요. 두 개가 붙어도 얘는 무한대로 터져버리면 fx도 극한값 없고 gx도 극한값이 없어요. 근데 얘도 없고 없는데 없는 거랑 없는 거로 똑같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리미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3이나 4나 5나 7이나 2분의 1이나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질 때만 이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대는 어떠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랑 엄청 큰 수는 그냥 정의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렴값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옳은 것 찾기에 대한 내용 다예요.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1번 갖고 90% 풀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또 그 나머지의 90%는 얘로 풀어요. 그 다음에 추색, 요거 발레, 요게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옳은 것 찾기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그럼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